당신의 입이 열리는 그 순간 상대방은 이미 당신에 대한 판단을 끝냈다. 세 초. 단 3초 만에 당신은 기회를 잡거나 영원히 놓친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이유를 아는가?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묻혀버리는 이유를 아는가? 문제는 당신의 지능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지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매일 수백 번의 기회가 당신 앞을 스쳐 지나간다. 승진 기회, 새로운 관계, 중요한 거래, 모든 것이 당신이 입을 여는 그 첫 순간에 달려있다.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말하고, 무시당하고, 후회한다. 이 악순환은 당신이 개입하지 않는 한 절대 멈추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당신은 뇌 과학이 증명한 설득의 정확한 공식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첫 문장부터 상대방의 뇌를 장악하는 방법을. 더 이상 당신의 말이 공허하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1번. 첫인상의 영향과 결정적 순간.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그 순간 시계는 이미 똑딱거리기 시작한다. 7초. 단 7초 안에 당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뇌는 이미 당신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두뇌의 냉혹한 현실이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린다면 상대방은 즉시 알아챈다. 당신의 어깨가 구부러져 있다면 그들은 이미 당신을 약자로 분류했다. 당신의 눈빛이 흔들린다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방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는가? 왜 어떤 사람들의 첫 문장은 모든 이들을 침묵하게 만드는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이 법칙을 알고 있을 뿐이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첫 7초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엔지니어가 투자자 앞에서 말을 더듬으며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을. 탁월한 능력을 가진 관리자가 승진 면접에서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꿈을 포기하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한 반대의 기적도 목격했다. 평범한 배경을 가진 한 여성이 보드룸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존재만으로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어깨는 곧게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첫 문장이 나오기 전에 이미 승부는 끝났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룹은 자신의 내용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모든 데이터를 암기하고 가능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한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그들 자신을. 두 번째 그룹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지를 안다. 그들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신념을 드러낸다. 당신이 자신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믿겠는가? 당신의 자세는 당신의 내면 상태를 보여준다. 당신이 위축되어 있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도 위축되어 보일 것이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이것은 진정성의 표현이다. 진정한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진정한 권위는 오만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다. 한 젊은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투자자들 앞에서 항상 실패했다. 그의 기술은 훌륭했지만 그의 발표는 재앙이었다. 그는 말을 더듬고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혁신을 마치 사과하듯 설명했다. 12번의 거절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했다.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우리는 3주 동안 작업했다. 기술적인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다. 그의 존재 방식을 바꾼 것이다. 그가 방에 들어서는 방식, 그가 인사하는 방식, 그가 첫 문장을 시작하는 방식. 13번째 투자 미팅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투자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의 어깨는 곧게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첫 문장은 방 전체를 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날 그는
$3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기술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가 바뀐 것이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결정할 수 있다. 계속해서 첫 7초에서 패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 7초를 당신의 무기로 만들 것인가? 상대방의 뇌는 이미 당신을 판단하고 있다. 당신이 그 판단을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우연에 맡길 것인가? 첫 7초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다음 첫 7초는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2번, 목소리의 변화력.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을 배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말을 준비해도 당신의 목소리가 떨린다면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세상과 만나는 지점이다. 그것은 당신의 확신, 당신의 권위, 당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통로이다. 왜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드는가? 왜 어떤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가? 그들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통제력이 있다. 확신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 나는 뉴욕에서 2명의 회계사를 만난 적이 있다. 둘 다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동일한 경험을 쌓았으며 동일한 제안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 번째 회계사는 빠르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았고 때로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고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그는 말을 마친 후 고객의 반응을 불안하게 기다렸다. 두 번째 회계사는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고객의 문제에 집중했고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자신의 제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말을 마친 후에도 여유롭게 침묵을 지켰다. 어떤 회계사가 계약을 따냈을 것 같은가? 두 번째였다. 첫 번째 회계사는 자신의 불안을 목소리로 전달했다. 두 번째 회계사는 자신의 확신을 목소리로 전달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 0.5초 만에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신뢰성, 능력, 매력도를 판단한다고 한다. 0.5초다. 당신이 두 번째 단어를 말하기도 전에 게임은 이미 결정된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목소리는 훈련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을 아는가? 그는 젊은 시절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년간 연습했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음조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속도를 조정하는 법을 배웠다. 오늘날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그것은 권위와 신뢰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가 말할 때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인다. 당신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다. 먼저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라. 불안할 때 당신의 호흡은 얕아진다. 얕은 호흡은 높고 떨리는 목소리를 만든다. 깊은 호흡은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만든다. 다음으로 당신의 속도를 의식하라. 불안한 사람들은 빨리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빨리 전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빠른 말은 불안함을 전달한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자신감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멈춤을 활용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같은 소리로 침묵을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의도적인 침묵은 강력하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젊은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뛰어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말은 빨랐으며 그의 설명은 중간중간 끊겼다. 동료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사들은 그를 리더십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부터 시작했다. 매일 10분씩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었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훈련했다. 그는 자신의 속도를 조절했다. 그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3개월 후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의 말은 천천히 흘렀다. 그의 침묵은 권위를 전달했다. 회의에서의 반응이 즉시 바뀌었다. 동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상사들은 그를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6개월 후 그는 팀 리더로 승진했다. 기술적 능력이 하루아침에 향상된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뀐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지금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확신인가? 불안인가? 권위인가? 약함인가? 진정성인가? 가짜인가? 당신이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할 때 잠깐 멈추어라. 깊게 숨을 쉬어라. 천천히 시작하라.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그것을 예리하게 만들어라. 3번. 호흡을 통한 통제력. 당신이 호흡하는 방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생리학적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관찰해보라. 얕은가 깊은가, 빠른가 천천한가,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당신의 호흡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호흡을 바꾸면 당신의 내면 상태도 바뀐다는 것이다. 불안할 때 당신은 어떻게 호흡하는가? 얕고 빠르게 호흡한다. 자신감이 넘칠 때는 깊고 천천히 호흡한다. 이것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446 호흡법. 이 간단한 기술이 수천 명의 삶을 바꾸었다. 네 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다. 네 초 동안 숨을 참는다. 6초 동안 숨을 내쉰다. 단순해 보이는가? 단순함이야말로 이 기술의 힘이다. 이 호흡 패턴은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당신의 심박수를 낮춘다. 당신의 혈압을 안정시킨다.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의 목소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얕은 호흡으로는 깊고 안정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불규칙한 호흡으로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하지만 446 호흡법을 마스터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자동으로 권위와 확신을 전달하게 된다. 한 경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회사의 미래가 이 협상에 달려 있었다. 상대방은 강력하고 경험이 풍부했다. 그는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협상 전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목소리는 불안정했다. 이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패배는 불보듯 뻔했다. 협상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화장실에서 5분간 446 호흡법을 실시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6초 내쉬기. 반복, 반복, 반복. 5분 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어깨가 편안해졌다. 그의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이 맑아졌다. 협상실에 들어간 그는 침착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의 말은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상대방은 그의 변화된 에너지를 즉시 감지했다. 그날 그는 회사 역사상 가장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켰다. 마법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과학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한 영업사원이 있었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항상 실패했다. 그의 문제는 불안이었다. 큰 고객 앞에서 그는 극도로 긴장했고 이것이 그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는 446 호흡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효과를 믿지 않았다.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매일 연습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3주 후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했다. 평소라면 그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미팅 전 10분 동안 그는 차 안에서 446 호흡법을 실시했다. 그의 몸이 이완되었다. 그의 마음이 집중되었다. 그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정렬되었다. 그날의 프레젠테이션은 그의 경력 최고였다. 고객은 즉석에서 계약에 사인했다. 그의 매출은 그 해 300% 증가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호흡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을 잇는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자신의 몸을 무시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들은 다르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의 호흡을 기억한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통제한다. 당신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다음번에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 446 호흡법을 사용해보라.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압박감을 느낄 때 이 기술을 사용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숨을 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연습하라. 습관으로 만들어라.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숨을 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신의 몸이 자동으로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할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권위를 전달할 것이다. 호흡은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 신경계 기능이다. 이 통제력을 사용하라. 당신의 내면 상태를 조율하라. 당신의 외부 표현을 최적화하라. 당신이 다음에 중요한 순간을 맞을 때 기억하라. 모든 것은 호흡에서 시작된다. 4번. 단순한 전달에서 감정적 변화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만 집중해왔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사실을 나열하는 것에.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사람들은 정보로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행동한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에 진정으로 감동받았던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 당신을 움직인 것은 그들의 데이터였는가? 아니면 그들의 감정이었는가? 감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더 많은 차트를, 더 많은 숫자를, 더 많은 논리를 준비한다. 그리고 왜 아무도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 변화이다. 뇌 과학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뇌에서는 거울 뉴런이 활성화된다. 이 뉴런들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복사한다. 만약 당신이 불안하다면 청중도 불안해진다. 만약 당신이 지루하다면 청중도 지루해진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다면 청중도 그렇게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신경학적 자동 반응이다.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발표자와 청중의 뇌파를 동시에 측정했다.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 발표자와 청중의 뇌파가 동기화되었다. 말 그대로 같은 주파수에서 진동했다. 이것을 신경의 일관성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믿고 그 믿음을 온몸으로 전달할 때 청중의 뇌는 당신의 뇌와 동조한다. 그들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낀다. 당신이 보는 것을 본다.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이 필요하다. 한 CEO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직원들에게 발표해야 했다. 그는 완벽한 슬라이드를 준비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비교, 수익 예측, 성장 전략.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완벽했다. 하지만 발표는 실패였다. 직원들은 지루해했고 질문도 없었으며 회의 후 복도에서 회의적인 대화들이 오갔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는 정보만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의 감정은 전달하지 않았다. 사실 그 자신도 새로운 비전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이 사회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내적 갈등이 그대로 청중에게 전달되었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했다. 그는 왜 이 비전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딸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정으로 발표했다. 데이터는 똑같았다. 차트도 똑같았다. 하지만 그의 에너지가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그의 눈빛에 열정이 있었다. 직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질문을 했다. 그들은 토론에 참여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그에게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같은 정보, 다른 감정, 완전히 다른 결과. 이것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비밀이다. 당신의 메시지가 당신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믿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만약 당신 자신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가 확신하겠는가?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진정성 있게 표현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한 젊은 교사가 있었다. 그녀는 수학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수학을 지루해했다. 그들은 이것을 언제 써요? 왜 배워야 해요? 라고 끊임없이 물었다. 처음에 그녀는 실용적인 예시들로 답했다. 금융계산, 공학응용, 과학연구 등.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 그러다 그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그녀는 수학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수학의 아름다움을, 패턴의 우아함을, 논리의 힘을 느끼는 그 순간의 기쁨을.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녀의 목소리에 열정이 실렸다. 학생들이 변했다. 그들은 수학 자체보다는 그녀의 열정에 감염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느끼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 했다. 그해 그녀의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학교 평균보다 40% 향상되었다. 정보는 기억되지 않는다. 감정은 기억된다. 데이터는 잊혀진다. 경험은 잊혀지지 않는다. 당신이 다음에 무언가를 전달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정보를 전달하려 하는가? 아니면 경험을 나누려 하는가? 진정한 커뮤니케이터는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다. 그들은 감정의 전달자이다. 그들은 변화의 촉매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5번. 복잡한 언어의 오류. 당신이 복잡하게 말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덜 신뢰한다. 이것은 역설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다. 지능적으로 보이려고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는 반대의 효과를 얻는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자신감이 없다고 느낀다. 당신이 그들을 업신여긴다고 받아들인다. 왜 그럴까? 인간의 뇌는 복잡함을 의심하도록 진화했다. 자연에서 복잡함은 종종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단순함은 명확함을, 명확함은 안전함을 의미했다. 이 본능은 현대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만약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학적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원리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복잡하게 설명한다. 한 투자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보자. 두 팀이 같은 투자자에게 제안서를 발표했다. 첫 번째 팀은 정교한 발표를 준비했다. 복잡한 금융 모델, 고급 용어들, 세부적인 분석. 그들의 슬라이드는 차트와 그래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두 번째 팀은 단순한 접근을 했다. 그들은 핵심 아이디어를 간단한 언어로 설명했다. 그들은 복잡한 개념을 일상적인 비유로 표현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직접적이었다. 어떤 팀이 투자를 받았을까? 두 번째 팀이었다. 투자자들은 후에 말했다. 첫 번째 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두 번째 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다. 복잡함은 혼란을 만든다. 혼란은 불신을 만든다. 불신은 거절을 만든다. 하지만 단순함은 명확성을 만든다. 명확성은 신뢰를 만든다. 신뢰는 승인을 만든다. 스티브 잡스를 보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술들을 다루었지만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단순했다. 그는 혁신적인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라고 말했다. 그의 단순함이 애플의 성공을 만들었다.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불안감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복잡한 용어를 사용한다. 긴 문장을 만든다.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한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낳는다.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환자들에게 진단을 설명할 때 항상 의학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질문을 하기를 주저했다. 그들은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진료하게 되었다. 그가 평소처럼 의학 용어를 사용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나는 의사가 아니야. 엄마에게 말하듯이 설명해줘.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복잡한 언어는 소통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었다. 그 이후
그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환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단순함은 존중의 표현이다. 복잡함은 거만함의 표현이다. 당신이 복잡하게 말할 때 당신은 청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너는 내 수준을 따라올 수 없다. 당신이 단순하게 말할 때 당신은 청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메시지가 더 강력할까? 또 다른 예를 보자. 한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시너지 효과를 통한 운영 효율성 최적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경영진의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컨설턴트는 당황했다. 그는 더 복잡한 설명으로 답했다. 다부문간 협력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으로. 경영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마침내 CEO가 말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컨설턴트는 그날 계약을 잃었다. 당신의 메시지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줄여보라. 핵심만 남겨보라. 불필요한 장식들을 제거하라. 복잡함은 당신을 똑똑해 보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단순함은 명확성의 최고 형태다. 명확성은 권위의 표현이다. 당신이 다음에 무언가를 설명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가? 6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다시 생각해보라. 더 단순하게 만들어라. 진정한 전문가는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사람이다. 6번. 설득의 삼각구조. 모든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동일한 구조가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이다. 세 개의 기둥, 호기심, 가치, 행동. 이 구조를 벗어난 메시지는 실패한다. 이 구조를 따르는 메시지는 성공한다. 첫 번째 기둥, 호기심.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법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결론부터 말한다. 우리의 새로운 제품이 최고입니다. 이 투자는 수익성이 뛰어납니다. 이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는 관심이 없다. 뇌는 궁금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 진정한 호기심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보다는 왜 어떤 사람들은 아침 5시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을까요? 가 더 강력하다. 좋은 투자 기회보다는 5년 전 $100로 시작해서 지금 $1,000,000가 된 이야기가 더 강력하다. 구체성이 호기심을 만든다. 추상적인 개념은 무관심을 만든다. 두 번째 기둥, 가치. 호기심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면 이제 그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영업팀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고급 알고리즘과 첨단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왜일까? 고객들은 기술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 영업팀이 접근을 바꾸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반응이 즉시 바뀌었다. 기술은 수단이었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목적이었다. 사람들은 수단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에 돈을 지불한다. 세 번째 기둥, 행동. 가치를 제공했다면 이제 명확한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 그들은 행동을 제시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행동을 제시하거나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시한다. 인간의 뇌는 선택의 역설에 시달린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행동 제시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즉시 실행 가능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는 행동 제시가 아니다. 이것은 회피이다. 내일 오전 10시에 15분간 통화할 수 있을까요? 가 진정한 행동 제시이다. 이 삼각 구조의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가 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출시이다. 호기심, 전기차가 가솔린 차보다 빠를 수 있을까요? 가치, 이 차는 0, 60마일을 3.7초에 도달하며 연간 연료비가 $500입니다. 행동, 지금 $1000만 입금하시면 생산 대기 목록에 올려드립니다. 결과, 며칠 만에 수십만 대의 선주문. 하지만 이 구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각 기둥이 다른 기둥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가치와 관련이 없다면 사람들은 속았다고 느낀다. 가치가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청중에 따라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인 사람들에게는 호기심 부분에서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사용하라. 감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나 경험을 사용하라. 실용적인 사람들에게는 가치 부분에서 구체적인 혜택을 강조하라. 비전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그림과 가능성을 제시하라.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라. 신중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라. 하지만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호기심, 가치, 행동, 항상 이 순서로. 한 컨설턴트의 사례를 보자.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격부터 이야기했다. 그의 MBA 학위, 그의 이전 회사들, 그의 성공 사례들.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가 접근을 바꾸었다. 호기심, 작년에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6개월 만에 매출을 2배로 늘린 방법을 아시나요? 가치, 그들은 단 3가지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행동, 다음 주에 2시간만 시간을 내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성향률이 300% 증가했다. 삼각 구조는 자연스러운 의사결정 과정을 따른다. 먼저 관심을 갖고 그 다음 가치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거스르면 저항을 만난다. 이 과정을 따르면 협력을 얻는다. 당신의 다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할 때 이 구조를 사용해보라. 호기심부터 시작하라. 가치를 명확히 하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복잡한 기법이 아니다. 간단한 원리다. 하지만 이 간단한 원리가 당신의 영향력을 변화시킬 것이다. 7번, 청취 중 도파민 활성화. 당신이 말할 때 청중의 뇌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다. 당신의 말, 당신의 억양, 당신의 리듬, 당신의 멈춤. 이 모든 것이 청중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기대감의 화학 물질이다. 보상의 화학 물질이다. 집중의 화학 물질이다. 청중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들은 당신의 말에 완전히 몰입한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들은 더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그들은 지루해한다. 시간이 늘어진다. 그들은 딴 생각을 한다.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파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첫 번째 요소, 적절한 멈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빈 공간을 같은 소리로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도파민을 억제한다. 의도적인 침묵은 기대감을 만든다. 뇌는 다음에 올 정보를 예측하려고 한다. 이 예측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하지만 멈춤이 너무 길면 불안감을 만든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다. 최적의 멈춤은 2, 3초이다. 중요한 포인트 직전에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두 번째 요소, 자연스러운 리듬. 인간의 뇌는 패턴을 좋아한다. 하지만 너무 예측 가능한 패턴은 지루함을 만든다. 최적의 말하기 속도는 분당 150, 160단어이다. 이것은 청중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일치한다. 하지만 단조로운 속도는 피해야 한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요소, 감정이 담긴 억양. 단조로운 목소리는 도파민의 적이다. 뇌는
감정적 변화에 반응한다. 하지만 과장된 억양은 부자연스럽다. 진정성 있는 감정적 변화만이 도파민을 활성화시킨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합되었을 때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처음 몇 분간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속도를 늦췄다. 각 문장 사이에 의도적인 멈춤을 두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제가 멈춤. 8살 때의 일입니다. 멈춤.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멈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속도 증가. 만약 의사들이 더 빨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멈춤. 더 많은 할머니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자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40분간 발표했지만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질문 시간이 예정된 10분을 넘어 30분까지 이어졌다. 그날 그는 목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투자를 받았다. 무엇이 달랐을까? 내용이 아니었다. 전달 방식이었다. 그의 리듬과 멈춤과 억양이 투자자들의 뇌에서 도파민을 활성화시켰다. 그들은 생리적으로 그의 이야기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말하기, 리듬을 잃었다. 스마트폰과 빠른 생활 때문이다. 그들은 빨리 말하고, 멈춤 없이 말하고, 감정 없이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적인 리듬을 기대한다.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을, 생각의 리듬을, 감정의 리듬을. 당신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할 때 청중은 안도감을 느낀다. 그들의 뇌는 편안해진다. 도파민이 분비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 예측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균형이다. 너무 예측 가능하면 지루하다. 너무 예측 불가능하면 불안하다. 최적의 지점은 80% 예측 가능, 20% 예측 불가능이다.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놀라움을 준다. 익숙한 개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 예상되는 결론에 예상치 못한 비트를 추가한다. 한 교수의 강의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강의했다. 학생들은 점점 지루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강의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 완전한 침묵이 30초간 이어졌다. 학생들이 당황해서 쳐다볼 때 그가 말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불편함,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개념입니다. 그 강의는 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되었다. 예측 불가능한 멈춤이 도파민을 폭발시켰다. 당신도 이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번 중요한 발표나 대화에서 중요한 포인트 직전에 2-3초 멈춰라. 분당 150, 160단어의 속도를 유지하되 중요한 부분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라. 진정성 있는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라. 80, 20 법칙을 기억하라. 예측 가능한 구조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추가하라. 이것들은 기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다. 당신의 조상들이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전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리듬이다. 그 리듬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청중의 뇌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8번. 압박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진다. 압박이 높아질수록 목소리는 높아진다. 말은 빨라진다. 생각은 흐려진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압박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낮아진다. 말은 느려진다. 생각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다. 이것은 전략이다. 인간의 뇌는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의 신호를 찾는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목소리의 안정성이다. 높고 빠른 목소리는 패닉을 전달한다. 낮고 느린 목소리는 통제력을 전달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극명하다. 한 회사의 위기 상황을 보자. 주요 고객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체 매출의 60%에 해당하는 손실이었다. 회사의 생존이 위험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경영진들은 패닉 상태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빨랐으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CEO는 달랐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다. 그는 각 문장 사이에 의도적인 멈춤을 두었다. 우리는 멈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멈춤하지만 멈춤,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진정되었다. 그들은 그의 말에 집중했다. 이 위기를 멈춤,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멈춤, 어떻게 하면 멈춤, 더 강한 회사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의 침착함이 전염되었다. 경영진들이 건설적인 토론을 시작했다. 해결책들이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1년 후에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다. CEO의 목소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압박 상황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기법은 전략적 질문이다. 사람들이 흥분할 때 그들은 주장을 한다. 하지만 주장은 저항을 만든다. 질문은 협력을 만든다. 한 영업사원의 경험을 보자. 그는 중요한 고객과의 협상에서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고객은 화를 내며 일어서려고 했다. 이 가격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이 순간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할인하거나 더 강하게 설득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접근을 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질문을 했다. 무엇이 멈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고객이 멈췄다.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해야 할 질문을 받았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실망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드러났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였다. 영업사원은 가격 할인 대신 신뢰 구축에 집중했다.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날 그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심지어 원래 가격으로. 질문은 상황의 통제권을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압박 상황에서의 세 번째 기법은 시각화를 통한 정신적 리허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서야 대응한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경험했다.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응급실에서 일했다.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들을 매일 겪었다. 처음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훈련을 시작했다. 매일 출근하기 전 그는 가능한 응급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먼저 할지, 어떻게 팀을 지휘할지를 상상했다.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다. 시각화는 현실이 되기 전에 마음속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당신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다음번 중요한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어려운 시나리오들을 상상해보라. 각 시나리오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하라. 특히 당신의 목소리, 호흡, 자세에 집중하라.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의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압박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한 것이다. 사람들은 위기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평소에 감추어진 것들이 모두 드러난다. 이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다. 압박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9번, 진정성과 전략적 취약성. 완벽한 발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역설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다. 사람들은 완벽함에 연결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성에 연결된다. 완벽한 말, 완벽한 자세, 완벽한 답변, 이 모든 것들은 거리감을 만든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작은 불완전함, 진정한 감정, 솔직한 고백은 연결을 만든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전략적 취약성이라고 부른다. 전략적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취약성이 전략적인 것은 아니다. 자기 연민, 변명, 책임 회피는 취약성이 아니다. 이것들은 약함이다. 진정한 전략적 취약성은 강함에서 나온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지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확신에서 나온다. 한 CEO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회사의 전 직원 앞에서 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했다. 실적은 예상보다 크게 미달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외부 요인들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시장 상황, 경쟁사의 공격적 가격 정책,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놀랐다. 그들은 변명이나 설명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저는 시장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실적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직원들은 더욱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들은 CEO를 더욱 신뢰했다. 그의 취약성이 그의 리더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전략적 취약성을 사용할 때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너무 이르게 취약성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늦게 드러내면 효과가 없다. 최적의 타이밍은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인정한 후에 당신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취약성의 내용이다. 개인적 약점보다는 전문적 학습 과정을 공유하라. 실패보다는 그 실패에서 배운 것을 강조하라. 후회보다는 성장을 이야기하라. 한 젊은 기업가의 예를 보자. 그는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스타트업은 혁신적이었지만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당신은 너무 젊고 경험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경험 부족을 부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접근을 했다. 맞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멈춤. 투자자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멈춤. 저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춤.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어드바이저로 모셨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그의 자기 인식 능력과 학습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날 그는 투자를 받았다. 전략적 취약성의 또 다른 측면은 감정의 진정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자연스럽다. 진짜 인간은 복잡한 감정을 가진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했다. 수술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전문적이고 차분하게 말할 수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수술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접근을 했다. 정말 멈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정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가족들은 화를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감정을 보고 오히려 위로를 건넸다.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취약성이 갈등을 연민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전략적 취약성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함정들이 있다. 첫째, 과도한 공유. 너무 개인적인 정보를 나누면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둘째, 부적절한 타이밍.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취약성을 드러내면 불안감을 만든다. 셋째, 가짜 취약성. 계산된 연출은 사람들이 알아챈다. 진정한 전략적 취약성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연기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한다. 당신이 다음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이 언제인가?
어떤 경험이나 학습 과정을 공유하면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 완벽함은 거리감을 만든다. 진정성은 연결을 만든다.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되 당신의 인간성도 잊지 마라. 10번. 커뮤니케이션 원칙의 깊은 통합. 기술을 배우는 것과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기법들을 배웠다. 호흡법, 목소리 통제, 설득의 구조, 도파민 활성화, 전략적 취약성.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법으로만 남는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이 원칙들이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될 때 일어난다. 연기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차이를 사람들은 즉시 알아챈다. 당신이 기법을 사용하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이전의 당신이다. 하지만 그 원칙들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반복이다. 하지만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식적인 반복이다. 매일 아침 당신이 첫 번째로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에서부터 시작하라. 커피를 주문할 때, 동료에게 인사할 때, 가족과 이야기할 때. 이 작은 순간들에서 의식적으로 원칙들을 적용하라. 깊게 호흡하라. 천천히 말하라. 상대방의 눈을 보라. 진정성 있게 반응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연기하는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 변호사의 변화 과정을 보자. 그는 법정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객들과의 소통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말은 너무 빠르고 복잡했다. 그는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첫 주에는 속도에만 집중했다. 모든 대화에서 평소보다 20%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주에는 호흡에 집중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기 전에 항상 깊게 숨을 쉬었다. 셋째 주에는 멈춤에 집중했다. 각 문장 사이에 의도적인 침묵을 두었다. 넷째 주에는 단순함에 집중했다. 법적 전문 용어 대신 일상 언어를 사용했다. 3개월 후 고객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그를 더 신뢰했고 그의 조언을 더 잘 따랐다. 그의 의뢰인 수가 2배로 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자신에게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 되었다.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일치이다. 당신의 말과 당신의 믿음이 일치해야 한다. 당신의 표현과 당신의 감정이 일치해야 한다. 당신의 기법과 당신의 가치관이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는 항상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마스터는 기법을 잇는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하지만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의식적 실천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이 있다. 처음 몇 주는 열정적으로 연습한다. 하지만 즉각적인 극적 변화를 보지 못하면 실망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조용히 일어난다.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깨닫는다. 내가 달라졌다. 한 엔지니어의 경험이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극도로 긴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빨라졌으며 청중과의 연결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체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 연습을 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했다. 작은 미팅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 처음 3개월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여전히 긴장했고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연습했다. 계속 적용했다. 6개월 후 동료 중 한 명이 말했다. 당신 요즘 말하는 게 다르네요. 뭔가 더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1년 후 그는 회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레젠터 중 한 명이 되었다. 고객들은 그의 설명을 듣기 위해 특별히 요청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더 이상 기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깊은 호흡, 천천한 말투, 의도적인 멈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것이 진정한 통합이다. 하지만 통합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것은 책임감이다. 당신이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깨달을 때
당신은 동시에 책임을 깨닫는다.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당신이 확신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확신을 갖는다. 당신이 불안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불안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적 책임이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마스터는 이 책임을 깊이 이해한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그들은 조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섬긴다. 그들은 속이지 않는다. 그들은 계몽한다. 그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장시킨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최고 단계다. 당신도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법을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 자신이 변해야 한다. 매일 조금씩, 매 대화마다 조금씩, 매 순간, 의식적으로. 당신이 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진정한 변화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다. 첫 번째 길은 익숙한 길이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길, 똑같은 결과를 얻는 길, 똑같은 한계에 부딪히는 길. 두 번째 길은 변화의 길이다. 당신이 지금 깨달은 모든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길, 당신의 목소리가 권위를 전달하는 길, 당신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하지만 여기서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지식을 얻고도 행동하지 않는다. 진실을 알고도 변하지 않는다. 가능성을 보고도 포기한다. 왜일까?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신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증거다. 당신은 변화를 원한다. 당신은 성장을 갈망한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당신이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깊게 숨을 쉬어라. 천천히 말하라. 상대방의 눈을 보라. 진정성을 담아라. 어색할 것이다. 처음에는 연기하는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멈추지 마라. 매일 조금씩, 매번 의식적으로, 매 순간 더 나은 자신이 되어라. 한 달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을, 당신을 더 신뢰하는 것을. 3개월 후 당신은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승진의 기회, 새로운 관계, 더 큰 무대. 1년 후 당신은 돌아보며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호흡하는 법을, 목소리를 통제하는 법을, 진정성을 전달하는 법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법을.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행동하는 것이다. 변명할 시간은 없다. 미룰 이유도 없다. 나중에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된다.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선택한다. 이전의 당신으로 남을 것인가? 새로운 당신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어라. 지금 당장